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1409년 명령락 7년 천변 제의로 엄주하지 않다가 비로소 의정부에서 술을 올린 술을 마시다. 의정부에서 술을 올리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천재로 인해 먹는 것이 달지 않은데 지금 들으니 백료들도 또한 마시지 않는다 하니 이 때문에 허락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하윤을 진산 부원군에 봉하고 이슬을 영의정으로 하는 등 내각 개편. 하윤으로 진산 부원군을, 이서로 영의정 부사를, 조영무로 우정승을, 영삼군사를, 유양으로 참찬 의정부사를, 겸 사헌부 대사헌을, 윤조로 이조 판서를, 이규령으로 병조 판서를, 이간으로 조하군 도총재를, 황희로 참직 의정부사를, 김한로로 광산군을, 안등으로 지신사를 삼고 세자 빈객 청성군 정탁과 서천군 한상경 개성군 이내 검교 판한성부사 조용을 고쳐 경영관을 삼고 또 예문관 제학 병계량으로 동지 경연사를 삼으니 대개 세자에게 선위하려는 것이었다. 해가 늦어서 하윤 이무가 대궐에 나오니 황희가 맞아 이르기를 오늘의 합의는 바로 내선을 위한 것이오 하고 인하여 상지를 말하기를 병술련부터 세자에게 전위하려 하였는데 대신들이 중지하기를 굳이 청하고 또 불초한 무리가 어린 아이로 세우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선 정지하여 그 뜻을 보았던 것이다. 큰일에 이르러 또 재괴로 인해 내가 정사를 듣지 않고 세자로 하여금 큰일을 청단하고자 하니 기로 신료들이 날마다 나와 굳이 청함으로 내가 문을 닫아 걸고 명을 전하는 자까지 끊어버렸다. 그러나 어찌 대신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지금 대신과 더불어 선위에 대한 일을 깊이 의논하고자 하나 대신을 만나지 않는 것은 대신의 의논이 반드시 저촉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의 의논이 비록 사직을 중하게 여기나 과인 또한 어찌 종사를 경하게 여기겠느냐. 예전에 한 대신이 능히 어린 임금을 보호하여 사직을 편안히 하였으니 내가 비록 물러가 후궁에 있다 하더라도 어찌 종사를 돌보지 않겠느냐. 군녀의 중사는 내가 전부 맡겠고 사람을 쓰는 일에 이르렀어도 마땅히 친히 보겠다. 내가 보기에 홍무 황제가 천하에 임무하기를 30여 년이나 하였으니 오래지 않은 것이 아니며 향년이 70이니 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때 건문의 나이 장성하였으니 만일 일찍이 그 위를 바르게 하여 세력을 굳히고 번왕의 병권을 회수하여 경사에 두어 편안히 부귀를 누리게 하였다면 남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태조께서도 올해 연간에 이 방석에게 전위하고 물러나서 후궁에 계셨다면 우리들이 마침내 움직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어찌 무인의 변이 있었겠는가. 내가 내선하고자 한 것이 병술련부터 지금까지 이미 두세 번이다. 지금은 내 개척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비록 재상이 여러 번 청한다 하더라도 단연코 청종하지 않겠다 하였다. 하윤과 이무가 노희봉을 시켜 입계하기를 전하께서 또 선의하고자 하시나 세자가 어리고 주상께서 또한 성년이시니 만일 이 거조가 계시면 어찌 중국의 시청을 놀라게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뿐 아니라 사경안이 또한 놀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개교가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중지하겠는가 하였다. 하윤 등이 대답하기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까닭없이 내선한 이는 없었습니다. 전조에 오직 충선왕과 충숙왕이 이를 행하였으나 부자 간의 혐의와 틈이 도리어 생겼습니다. 전하께서 천승이 순수하고 지극하시며 세자께서는 어질고 효도하며 간곡주밀하시니 비록 전조에 비할 바는 아니나 조정에 가득한 여러 신하 중에 어찌 불초한 무리가 그 사이에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교묘하게 틈을 만들어내어 마침내는 뒤에 곤란한 일을 밟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충선왕과 충숙왕의 일은 내가 전사에서 이미 익히 보았다. 밤이 깊었으니 물러가라.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세자에게 전유하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고지에 대한 백관들이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다. 영의정 부사 이서 조하이 정승 성승린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였다. 조하정승 청승린이 대궐에 나오니 임금이 안등을 시켜 전지하기를 내가 세자에게 선유하고자 하여 길 일이 가까웠으니 늦출 수 없다. 예전에 어찌 내 선을 받아 주기하고 안팎에 보고한 예가 없겠는가. 내가 문헌 통고에서 대강 선의하는 예를 상고하였다. 경들도 또한 예법을 참고하여 빨리 거행하라 하였다. 성승린이 대답하기를 이 거조가 이미 신등의 마음에 어긋났으니 청컨대 물러가 의정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고 이에 백관을 모아 상소하기를 신등은 생각컨대 태조 강은 대왕께서 천명에 응하고 인심에 순희하여 장업수통을 하셨는데 비록 규모는 넓고 크나 전장법도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보위를 계승에 등극하셔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치구가 바야흐로 베풀어졌으니 안팎 사람들이 모두 지극한 다스림을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내선을 행하고자 하시니 신등은 생각컨대 내선의 일이란 쇠한 세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의 일을 반드시 들 필요가 없이 우선 전조를 가지고 말한다면 충렬, 충선, 충순왕이 모두 선례를 행하였으나 그 배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들으니 주나라 문왕이 향년이 97세였고 무왕이 80이 가까운 나이로 세자로 있었으나 뒤에 성인을 이끄는 자가 반드시 문왕과 무왕을 말하니 이것이 어찌 만세 본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법을 삼지 않고 쇠한 세상의 일을 행하고자 하시니 신등은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컨대 전하의 춘추가 아직 왕성하시고 세자의 나이 20이 못 되었는데 전하께서 선례를 행하시고자 하시니 어떻게 중국에 알릴 것이며 우리 중의 인심이 어찌 놀라는 자가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문왕 무왕으로 법을 삼으시고 종사 생령으로 계책을 삼으시어 천의를 돌이켜서 신민의 바람에 부응케 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또한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다투어 말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듣지 않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유할 사전 준비를 군정을 총괄할 3군 진무소를 새로 설치하고 도진무 등을 임명하다. 이때 병조의 군정을 총괄하였었는데 임금이 전위한 뒤에 친히 군정을 맡고자 하여 말하기를 병조를 모두 유신으로 뽑아 채우니 군사를 지획하기에 마땅치 않다 하고 찬성사 이천으로 도진무를 삼고 도총재 박차청으로 상진무를 풍산군 심규령으로 부진무를 삼고 상호군 차진남 등 27인으로 진무를 삼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백관이 세자에게 선유하는 것의 불가함을 논하다. 이서 하윤 성승린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골정에 들어와 면대하여 그 계책을 진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서 선의할 일을 준비하라 하였다. 이서 등이 아뢰기를 이 거조는 삼국의 문견이나 종사 신민 생령의 대계에 있었으나 전하 세자에게 있었으나 모두 불가함이 있습니다. 만일 하문을 주신다면 하나하나 진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예전에 제요가 순으로 하여금 섭정케 하였으니 과인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요순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마는 일은 같은 것이다 하였다. 이서 등이 아뢰기를 요가 순에게 줄 때는 요 나이가 90이고 순의 나이 또한 60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춘추가 아직 왕성하시고 세자가 어리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 임금은 늙었기 때문이나 과인은 병이 있기 때문이요 순 임금은 어질기 때문이나 세자는 대를 잇기 위한 것이니 때와 세상은 비록 다르나 그 도는 한 가지다 하였다. 이서 등이 아뢰기를 인군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명과 인심이 향하고 배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소신료로부터 우부에 이르기까지
이 거조를 들은 자는 놀라지 않는 자가 없으니 민심이 이와 같으면 전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군이 국가에 대한 한 가지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찌 스스로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전하와 신등의 구슬 어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오니 원컨대 주상께서는 다시 생각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예를 아는 나라라 하고 우리 임금을 예를 아는 임금이라 하는데, 만일 까닭 없이 선의한 사실을 듣게 되면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병이 없다는 사실을 중국에서 알고 있고 세자가 나이 어려서 위에 임할 수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 매양 정사를 들으실 때 세자로 하여금 항상 좌우에 모시게 하여 다스리는 채통을 알게 한 연후의 위를 전하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뜻을 이미 알았다 하였다.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아셨다고 하셨으니 전의를 돌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등이 살해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노희봉을 꾸짖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살해를 행하고자 한단 말이냐 하였다. 이서등이 모두 물러갔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2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선의의 불가함을 상소하다. 사관은 우사관 대부 권우 사언지비 최견 등이 대궐에 나아가 상소하기를, 전하의 유지를 엎드려 보건대 대위를 세자에게 전하려 하시니 듣는 자가 서로 돌아보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등이 전일에 교장하여 신청하였으나 유윤을 잊지 못하였으니 마음 아픈 바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한데 예전의 성왕은 무릇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경사 서인에게 모의하고 귀서에 의해 꾀해서 신명과 사람이 화합하여 다른 연후에야 행하였습니다. 하물며 선의하는 대사를 어찌 중서에 모의하지 않고 신충으로 독단하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태조 강은 대왕께서 조선 만세의 왕업을 창시하여 전하에게 전하셨으니, 전하의 일시는 종사 생령에 의탁한 바인즉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하물며 전하의 장록은 천자가 명하신 것이니 어찌 사사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또 옛날부터 제왕이 선수를 행한 이가 제요는 나이가 90이 되어서 부지런할 때에 게을렀기 때문에 순에게 선의하였고, 순은 위에 있은 지 50년 된 연후에 우가 선의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세한 세상의 일은 부득이 한 데서 나온 것이니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총명예지한 성품과 문무관인 한 덕으로 춘추가 아직 왕성하여 크게 유의하신 때를 당하였고, 세자는 연기가 장성하지 못하고 학문이 성취되지 못한 때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천자의 장명중함과 태조의 간대한 업을 생각하시고 아래로 중의 신민의 소망을 물어서 전의를 돌이켜 다시 이런 말을 드러내지 마시면 실로 종사 생령의 만세 무궁한 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전의 상소에서 이미 그 뜻을 알았다. 오늘의 상소는 내가 비록 보지 않더라도 그 뜻을 알 수 있다. 귀서는 점을 치는 일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2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재령의 영경사 개축을 우희열에게 감독케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이서 조용무 등이 전위에 불가함을 아뢰다. 이서 성성린 하윤 이무 조용무 이숙번 유양 등이 대궐에 나와 유양과 이숙번이 문을 밀치고 바로 들어가려 하다가 되지 않으면 유양이 내정에서 통곡하여 그 소리가 임금께 들리었다. 이서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전하께서 신등에게 이르기를 이미 알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유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조용무는 아뢰기를, 대저 인정이란 속이지 않는 것으로 의리를 삼는 것입니다. 지금 주상께서 병을 칭탁하여 선의하시고 조정에 아랜다면 이것은 하늘을 속이고 황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이 또 이르러서 전일의 상소를 보라고 청하니, 임금이 상소를 가져다 보고 말하기를, 봉장의 뜻은 잘 알았다. 그러나 경사 서인에게 모의하였다는 말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임금이 중환을 시켜 이서 등을 인도에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전지하기를, 과인이 병이 있어 선의하려고 하는데 경들은 나더러 병이 없다고 하는가? 그러면 반드시 베개에 엎드려 약을 먹어야만 병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였다.
조영무가 말하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이와 같아야만 병이라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 웃었다. 성승리는 말하기를 입이 마르고 마음이 답답하여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윤이 말하기를 반드시 선의하려고 하신다면 미세한 사무는 세자를 명하여 처결하시고 큰일은 마땅히 전하께서 스스로 청단하소서. 그러나 먼저 조정에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오진이 갈 때에 만일 나의 병을 이끌고 약재를 구한다고 말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경들의 뜻은 반드시 모순이 되었을 것이다. 중화는 궁중의 환관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숙번이 존의에 불과함과 정사보기를 청하다. 이숙번이 면대하여 선위의 걸음을 진달하고 또 날마다 조회와 정사보기를 정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만기를 싫어하는 것인가? 천재가 바야흐로 심하니 하는 일이 천의에 합하지 않을까 두렵다 하였다. 이숙번이 말하기를 마땅히 정사 듣기를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선위하여 재앙을 제거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느 때나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숙번이 말하기를 사람의 나이 50이 되어야 혈기가 비로소 쇠하니 나이 50이 되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수석 제사를 행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호조참이 오진을 경사에 보내다 처녀 진흥과 약재 구매 요청에 관한 자문 승부. 주문하기를 영락 7년 5월 초 3일 흠차 대감 황음이 본국에 이르러 험전한 선유 가운데 지난해에 너희 나라에 보낸 여자가 모두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다만 너희 국왕의 공경하는 마음이 중한 것을 보아서 상등인 사람으로 비를 봉할 것은 비를 봉하고 미인을 봉할 것은 미인을 봉하고 소용을 봉할 것은 소용을 봉하여 모두 다 봉하였다. 왕이 지금 찾아낸 좋은 여자가 있거든 많으면 2사람 적으면 1사람만 다시 보내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신 아무가 험의하여 본국에서 도성과 각도 주부 군현에 있는 종척 문무양반 그리고 군민의 집을 정성껏 찾아서 여자 2명을 뽑아 진언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먼저 여자의 생년월일과 아비의 직사, 성면, 적관을 하나하나 계사하여 삼가 주문하는 바입니다. 한 명은 전 조봉대부 지선주사 정윤후의 딸인데 나이는 18세로 임신 10월 17일 해시에 출생하였고 본관은 동래현입니다. 한 명은 수의 교위 충좌 시위사 후령 부사직 총경의 딸인데 나이는 13세로 정축 5월 14일 묘시에 출생하였고 본관은 여산현입니다 하였다. 예부에 이자하기를 거기 살피건대 친형 아무개가 본래 풍병을 앓고 있었는데 요사이 더욱 심중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약을 쓰다가 약재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진을 보내어 흑세 마포 30필과 백세 저포 20필 그리고 약단 한 장을 싸가지고 경사에 가게 하였으니 청컨대 주문하여 수매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오 하였다. 황음이 왔을 때에 황제가 다시 처녀를 구하였기 때문에 상왕의 병을 칭탁하여 약물을 구매하고 인하여 정윤후의 여자 등의 일을 아랜 것이었다. 황음이 일찍이 말하기를 만약 절색을 얻거든 곧 반드시 다른 일을 칭탁하여 아래라 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제주에서 공납한 말 20필을 근신에게 나누어 주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지나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소와 말을 도둑질하고 올량압으로 도망하려던 청주 이어진 천호 주인을 참수하다. 형조에서 아뢰었다.
주인은 그 자식을 시켜 남의 소와 말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부사 이추가 사람을 시켜 잡으니 주인 등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고 올량합 지면으로 도망해 들어가려 하다가 경성진무에게 붙잡혔습니다. 청컨대 본국을 배반하기를 꾀한 율에 따라 처참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9일 무호 첫번째 기사 한상경과 정탁에게 서연에 나가서 세자를 가르치도록 명하다. 서천군 한상경과 창성군 정탁에게 다시 서연에 사진하도록 명하였다. 서연관을 불러 묻기를 근일에 세자가 어찌하여 배우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네 사람이 빈객이 모두 경연의 직함을 고쳐받았기 때문에 빈객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을 정지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보득 이하도 역시 진강해야 한다. 왜 일찍 고하지 않았느냐. 이미 문의를 깨달은지라도 수일만 글을 읽지 않으면 간삽한 배단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세자의 초학이겠느냐. 경등 어째서 규계를 하기를 힘써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이 명령이 있었다. 간삽은 시나 문장이 어려워 이해하기 곤란한 것.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19일 무오 두번째 기사 정도전의 동생 정도복을 인영부 사윤으로 삼다. 정도복으로 인영부 사윤을 삼았다. 도복은 정도전의 아우인데 바야흐로 정도전이 나라 일을 맡아 그 세력이 조야를 누를 때 그 아우 도복을 불러 서울에 오게 하니 도복이 사양하기를 세력과 지위는 오래 가기가 어려우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우리는 한미한 가문인데 영화가 이미 지극합니다.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마땅히 낚시질하고 밭을 갈면 내 천년을 마치겠습니다. 청컨대 형은 번거롭게 하지 마소서 하였다. 뒤에 성주 유학교수관이 되었는데 7년이나 오래되었으므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0일 기미 첫번째 기사 인덕궁에 행차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1일 경신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2일 신유 첫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정사를 보다 처음으로 세자가 조계에 입참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2일 신유 두번째 기사 중국에 밀무역하려던 사건을 덮어둔 대사원 유양 등을 사관원에서 탄핵하다. 사관원에서 대사원 유양과 장령 유일을 탄핵하였다. 임첨년이 입조할 때 다른 사람의 포피를 많이 받았는데 대행감찰 이 유상이 압록강에 이르러 포 300피를 찾아냈었다. 포단에 모두 주인의 이름을 썼는데 권기가 대부분이었다. 헌부에서 서북면도 순문사에게 이첩하여 그 포를 모두 서울로 실어 보내게 하였다. 그 뒤에 오래도록 거역하지 않기 때문에 간원에서 논핵한 것이다. 임금이 유양과 유이에게 직사에 넣도록 명하니 유양이 면대하여 사과하기를 포필이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비로소 내선의 명령이 계셨으므로 신서들이 놀라고 황황하여 다른 일에 미칠 겨를이 없었고 그 뒤에 신이 복을 가져서 부의 일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임자의 이름이 신이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부덕하나 나라를 전하는 것은 큰일이니 서사가 다른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임금이 사관 권유를 보며 말하기를 각사가 죄를 범하면 다만 해당 관리만 논핵하는 것이 이미 나타난 영갑이 있는데 일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유양을 탄핵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권유가 대답하기를 행대 감찰을 명해 보내어 번금을 추역하였는데 지금 거둔 포물이 이토록 많습니다. 만일 엄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찌 행대를 명할 것이 있습니까? 신은 직책이 관원이 있으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권유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이니 훈기의 신하로서 혹 범한 자가 있으면 행문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우정은 송치를 불러 이 뜻을 이르니 송치가 대답하기를 만일 어리석은 백성이라면 용서할 수 있지만 대체를 아는 훈신이 이것을 범하였다면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또 이 포를 중국에 팔다가 포단의 성명을 보게 된다면 중국에서 우리 재상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 진실로 큽니다. 하고 물러갔다.
임금이 명하여 포단의 주인 이름을 끊어서 불태우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불태운다 하더라도 어찌 척연하게 내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탄핵의 법도를 모르고 대사원을 탄핵한 우정은 송치를 반대로 탄핵하다. 송치가 행문한 말을 탄핵하기를 재상은 담오하고 불법한 일을 저지른 연후에야 탄핵을 행하고 평상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관은 한 사람만 탄핵하도록 일찍이 판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대사원을 탄핵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고 드디어 상소하여 그 죄를 청하니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중국의 군사가 북정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자 그 여파에 대한 대책을 세우다. 사헌사 통사 최운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최운이 아뢰기를 기국공 구승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북정에 나타났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상국의 군사가 일어났으니 달단 부락의 동쪽에 있는 자들이 피난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며 비록 삭북에 심거해 있는 자라 하더라도 형세가 공하면 또한 장차 달려올 것이다. 만일 북쪽 군사가 이기면 남쪽 사람이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니 비유하면 큰 물이 내려갈 때 지류가 모두 차는 것과 같다 하고 드디어 상옥은 이유를 보내어 동서 이면에 치고 하게 하여 불후에 대비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유후사에 갇혀있던 순덕후 진리의 자식 진명선을 석방하다. 명하여 진명선을 석방하였다. 순덕후 진리의 처 이씨가 상언하기를 지난 임자년에 나온 뒤로 거듭 성언을 입었습니다. 지난해에 가옹이 죽고 오직 한 자식 명선이 있사온데 추색에 빠져서 지금 유후사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인 과부가 눈을 들면 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모자의 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원컨대 상자를 입게 해주소서 하니 드디어 용서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성승린, 하윤, 정탁 등에게 세자 시강원의 직임을 맡기다. 성승린으로 세자부를, 하윤으로 세자사를, 정탁 조용으로 좌우 빈객을, 한상경 이내로 좌우 부빈객을, 이문화로 형조판사를 삼고 예문관 대제학 유관으로 춘추관사를, 한성윤으로 정의호로 동지춘추관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간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사원을 탄핵한 것과 함부로 어고의 물건을 꺼내 갔다가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사헌집이 최견 등이 우사관 대부 권우 등의 죄를 청하여 상소하였다. 영이 금하는 바가 있는데 이를 좇지 않으면 이것은 신자로서 가끈하지 못한 것이요 일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혐의를 피하면 이것은 고든 도리로 임금을 섬기는 뜻이 아닙니다. 근자의 간언에서 대사원 신 유향과 장령 신 유일 등을 행문하였는데 신 등이 엎드려 보건대 유건의 포필은 본부의 이문으로 인하여 이달 초 8일에 서북면에서 이르렀습니다. 그 포 위에 표를 붙인 것을 보면 혹은 살고 있는 방면을 쓰고 혹은 노비의 이름을 쓰고 혹은 성만 있고 직명이 없으며 혹은 이름만 있고 성과 벼슬이 없으며 혹은 벼슬만 써서 좋기 증거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임첩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가추 묻고 사실을 검열하여 물건 주인을 밝게 안 연후에야 이를 행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이에 경대부 사 한두 사람의 성명만이 조금 믿을 만한 것이 있었으나 뒤를 이어 내선하신다는 왕지가 있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부동하고 대소실로로서 직책이 있는 자들이 모두 놀라고 마음 아파하여 분주히 돌아다니며 눈물로 울지 않는 이가 없어서 날마다 하루속히 천의를 돌이키기를 바랄 뿐이었으니 어찌 다른 것을 근심하겠으며 어찌 믿을 수 없는 표를 증거로 삼아 경솔히 탄핵을 행하여 보고 듣는 것을 해이하게 하겠습니까? 비록 이번 틈을 어긴다 하더라도 시기를 잃는 것이 아니고 저 임천년을 기다려도 또한 늦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등이 의논한 것이며 고의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은 것도 아니요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있어 감히 못한 것도 아닙니다. 비록 신등은 용렬하여 감히 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유향은 마음 쓰는 바가 충성스럽고 곧아서 강하게 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환을 돌려보내지 않으며 오직 공사만을 위해 집을 짓고 오직 임금만을 위해 몸을 잇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데 이르러서는 신등이 보는 바는 너무 지나치오니 어찌 들끓만한 사이로 마음과 가슴 속에 개교하려 하겠습니까? 대와 간은 모두 전하의 이목지관이니 마땅히 한마음으로 헌체하고 힘을 합하여 광구해 국가를 돕고 기강을 진작해야 합니다. 만일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마땅히 서로 깨우쳐서 큰 허물이 없게 해야 할 것인데 어찌 과실을 관망하여 문득 서로 경알해서 죄고에 빠뜨리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까? 또 대사원은 지위가 높고 선임이 중하여 여러 사람이 모두 우러러보는 터이니 경솔히 탄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건문 3년 11월에 의정부에서 수판한 가운데 대간관이 공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해당 관은 한 사람만 조사해 핵실하고 이를 신문하여 왕지를 받으라. 어기는 자는 판지를 좇지 않은 것으로 율에 비추어 논제하라 하였고 또 영락 2년 6월 1에 의정부에서 수판한 가운데 재상은 자귀가 존현하고 고갱동체이다. 그 중에 대사원은 더욱 중임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공경하고 꺼리는 바인데 근자에 경이하게 탄핵하여 당패가 높아지지 못하니 그 잘못이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는 국가에 관계되는 대사를 제외하고는 경이하게 탄핵할 수 없다 하여 두 번의 판지가 영갑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영구토록 준수해야 합니다. 비록 문핵할 일이 있더라도 판지를 따라서 해당 관원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족한데 지금 관원에서 이 일의 심화를 캐보지도 않고 갑자기 본부를 탄핵하고 또 판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대사원까지 탄핵하였으니 진실로 거른 처사입니다. 또 어고의 물건은 내지와 의정부의 이문이 없으면 임의로 출납할 수 없고 어고의 물건뿐 아니라 대소전곡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상황의 포물은 본부에서 정부에 정문하고 내자로 수납해서 이미 어고에 들어갔는데 간원에서 직접 문서를 발하고 사람을 시켜 독촉하여 강제로 밖으로 꺼내게 하였습니다. 만일 포임자의 성명을 상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본부에 이문하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본부에서 초한 것을 믿을 수 없어 반드시 그 본포에 쓴 것을 상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정부의 행위를 받은 연후에 꺼내는 것이 무엇이 일에 미치지 못할 걱정이 있기에 차서를 무시하고 직접 문서를 행하여 어고의 물건을 꺼내려 합니까? 그 소위를 보면 고의로 판지를 어긴 것입니다. 신등이 만일 보복으로 혐의하여 이를 내버려두고 계문하지 않는다면 어찌 고든 것으로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겠습니까? 우사간 권우, 우정은, 송치 등 간원의 여러 신하는 사유를 캐지 않고 판지를 따르지 아니하며 마음대로 본부 대사원을 탄핵하였고 또 임의로 문서를 행하여 직접 어고의 물건을 꺼냈으니 그 불경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 직첩을 거두고 정상을 국문하여 판지에 따라 논죄해서 후세의 경계를 남기소서. 헌체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폐지하는 것이고 경알은 질투심으로 간책을 꾀하여 남을 모함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나대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왕비의 친척들을 봉군하는 일에 대해 가부를 의논케 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여후의 친족이 봉군을 얻는 것은 우리 태조조 때에 상산군 강계권에게서 시작되었고 민시에 이르렀어도 또한 봉군을 얻었는데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한 것인가? 만일 문은 통고나 여러 가지 고죄를 상고해서 선왕의 성헌이 있는 것이라면 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왕 때나 지금의 대신들이 모두 그러다. 지난번에 민양을 봉하여 군을 삼으려 하기에 내가 못하게 하였다. 한나라 때 약속하기를 유씨가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하고 공신이 아니면 후가 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하고 또 예조판서 이응에게 이르기를 후비의 친족에게 군을 봉하는 것은 예전 제도가 아니다. 어제 진산군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쇠한 세상에서는 있지만 성명한 조정에는 없었다고 하였다.
경은 역대의 제도를 상고하여 조목조목 서서 올리라 하였다. 이 영이 물러나와 역대의 고사를 조목조목 서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대략 든 것이다. 한나라의 사량제 황후의 족속 같은 것은 모두 씻지 않았으니 자세히 상고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주상의 천성이 총예하고 경사를 널리 보았기 때문에 여러 신하가 이를 아래쪽에 만일 묻는 것이 있으면 모두 대답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종사에 관한 일을 직접 보고를 허락하는 등 언로를 넓힌다는 내용의 교지를 내리다. 왕지를 의정부에 내리기를 대개들이니 옛날부터 제왕의 세상에는 임금과 신하가 도라, 유라 하여 함께 인외하고 협공하여 정대광명한 업을 이루고 장치 구원하여 만세의 태평을 터잡았다 하는데 세상이 쇠하고 도가 강쇠됨에 인심이 바뀌어져서 참소와 간사한 것이 잇따라 일어나서 서로 넘어뜨리고 위태하게 하는 버릇을 내가 진실로 민망하게 여긴다. 지금 불량한 무리들이 혹은 국가의 이해를 빙자하고 혹은 일신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어 서로 왕래하며 아부하는 계제와 사진하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 군신을 이간하고 우리 종실과 장상을 고함하니 국가의 화가 되는 것이 장차 이루 말하지 못할 것이 있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내가 진실로 마음이 아프다. 의정부는 백관을 통솔하고 호령을 시행하여 과인의 정치를 보좌하니 대간으로 하여금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 들은 바에 따라 숨김없이 진달하게 하라. 그러면 비록 종실 공신이라도 일이 종사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한다는 것이 이미 맹서에 실려 있으니 내가 감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종사를 위한 계책이 있는 자는 혹은 직접 와서 친히 고하고 혹은 실봉하여 아뢰어 언로를 넓히고 종사를 다행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제학 병기량을 불러 내전에 들여오게 하고 즉시 명하여 이를 짓게 하였다. 장치 구하는 길이 다스리고 오래 편안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해주에 눈이 조금 내리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집무소를 설치한 목적과 종사에 관한 일을 짓겠도록 한 것에 대해 말하다. 임금이 경영청에 나아가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집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대개 예전에 병권이 한 곳에 속하지 않은 뜻을 본받고자 한 것이다. 태조 때 삼군부가 병사를 전장하였으나 여러 도의 군병이 준퇴하는 것은 정부의 호령을 따랐기 때문에 권세가 양립되었으므로 이를 고쳐 승축으로 만들었었다. 근래의 군무가 병조에 완전히 속하여 그 법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나 지금은 삼군의 동작을 먼저 군사에 고하고 다음에 삼군 총재에게 고하니 이것은 한 군데에 치우쳐 속하지 않은 뜻이다 하였다. 지 의정부사 슬미수가 윤차로 조계에 입시하였는데 임금이 묻기를 어제 하지한 것을 정부에서 그 뜻을 아는가? 아조의 풍속이 아름다운 것이 전조 때의 말기와는 다르나 밖으로는 겸손한 풍도가 많으나 안으로는 순수한 덕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말을 만들어가지고 왕래하는 자가 들어있으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기가 이와 같음이 없다. 전조 말년에는 곤병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 왕래하는 자가 없었다. 어제 내가 병계량에게 명하여 내 말을 직접 써서 비밀리 정부에 전한 것인데 경들은 그 뜻을 아는지 내 장차 정승에게 면대하여 고하겠다 하니 설미수가 부복하여 대답하였다. 신은 진실로 감히 알지 못합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태조실록 편찬 시기에 대한 논란을 벌이다. 영춘주관사 하윤에게 태조실록을 편수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하윤과 춘주관사 유관 동지주관사 정의호 병계량을 불러 대궐에 이르니 중관이 하윤을 인도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중관이 유관 등에게 전지하기를 태조실록을 진삼보원건이 지획을 들어 편수해 올리라 하였다. 하윤이 명령을 받고 나와서 장모 사관을 불러 말하기를 임신년부터 경진년까지 사관 사초를 빨리 수납하라 하였다. 유관 병계량이 춘추관에 모여 편수 사업을 의논하니
기사관이 고하기를 예전 사기를 보건대 모두 3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조 때에 있었어도 역시 그러합니다. 태조실록을 어찌 오늘날에 편수할 수 있습니까? 본관에서 왜 상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하니 유관 등이 말하기를 기사관이 하는 것이 좋소 하고 드디어 영관사 하윤에게 고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만일 상소하여 청하고자 하거든 반드시 예전법을 상고하시오. 예전 사기도 모두 사군 때에 이루어졌소. 근거 없는 말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오 하였다. 기사관 등이 말하기를 태조의 구신으로서 태조의 실록은 찬수하여 후세 의논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니 하윤이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다. 태조의 일을 한때의 사관이 어떻게 다 가축 기록하게 하였겠소. 좋기 사실로 삼을 수 없소. 마땅히 노승한 신하가 죽지 않았을 때 본말을 가축 기록하여 실록을 만들어야 하오. 이것이 마땅한 할 일이요. 지금 대간의 신하들이 사람의 과실을 말하는 것도 끓이지 아니한데 하물며 서법으로서 사람을 포임하는 것이겠는가. 예전 사람이 문헌이라고 말하는데 문은 사기이고 헌은 노성한 사람을 말하미요. 나는 불가함을 알지 못하겠소 하였다. 기사관이 감간사 성성린에게 관이 성성린이 말하였다. 이 의논이 어디서 나온 것을 알 수 없으니 노신이 알 바 아니오. 내가 비록 간간이지만 원래 주상의 명령이 없었고 또 영을 품한 자가 와서 말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소. 소를 갖추어 청하는 것이 책임이 사관에게 있어.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장량 이숙병에게 회암사 불사를 논하지 말라고 하고 간원을 탄핵한 것을 지책하다. 사헌 장량 이숙봉을 불러 회암사 중이 불사를 일으킨 것을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들으니 소사에서 회암사 중들이 부녀자들을 모아 불사를 일으키는 것을 논하려 한다 하는데 이는 상왕의 정이 있으시고 또 부녀자가 실행하여 나쁜 소문이 없으니 다시 묻지 말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사관원에게 판지를 범하였다 하면서 어째 관원을 두루 탄핵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다만 장무만 탄핵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장무만 탄핵하였다고 하면서 조회를 청한 소장에는 행수까지 거론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너는 물러가라 하고 좌우에게 말하기를 대관원을 도리를 아는 사람을 택하였는데도 가끔 망발하는 일이 있으니 한 사람의 말을 꺼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제지하지 못하고 모두 따르는 것이 아닌가. 요새 관원에서 헌부를 탄핵한 것도 경솔하고 조급하여 자세히 살피지도 못한 것이다.